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저희가 섹터별로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지수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JP모건에서 코스피 지수가 2년 안에 5천까지 갈 수 있다. 2년 안에 50% 이상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K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K증시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동시에 지수 조정을 예상한 공매도 잔고 또한 지난해 3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공매도 잔고를 보니까요. 3월 말일 기준으로 3조 9천억 원이었던 이 공매도 잔고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9조 원을 넘어가면서 지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지금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하반기 우리 국내 증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오늘과 같이 이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피로감은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JP모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여러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강화, 뭐 상법 개정,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면 이제 그동안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이제 만회된다라고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뭐 공매도 걱정을 또 하시는데 뭐 사실은 이제 코스피에서 한 9조 정도,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에서 한 3조 정도 공매도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전체 시총을 보면 한 3천조 가까이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서 그러면 그거 다 해봐야 뭐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올라오면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처음에 이제 풀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오진 않았을 텐데 지금 이제 당연히 공매도가 이제 다시 재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 지수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매도가 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뭐 그게 엄청난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시총 규모가 커지면서 공매도 규모도 같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시장에서 뭐 순기능을 할지 아니면 안 좋은 기능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공매도에도 좋은 기능도 있고 또 나쁜 기능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종목마다 또 이제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우려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 뷰가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오히려 이제 조정이 좀 급격하게 나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국내 증시 시총이 증가한 만큼 또 공매도 잔고도 늘어난 것이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LG전자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시작으로 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가 장중에 7% 넘게 급등하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한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권희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항상 저희가 반도체를 여쭤볼 때마다 계속해서 HBM 밸류체인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한미 반도체가 현재 6%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HBM 밸류체인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LG전자의 이 시장 진입은 좀 위협적일까요? 뭐 위협적일지 아닐지는 2028년 돼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뭐 개발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밝힌 거로는 이제 알려진 바로는 양산 목표가 28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년이면 HBM 뭐 만들고 있을까요? 한 6, 7? 네, 이렇게 만들고 있을 텐데 시장이 커질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HBM 시장은 앞으로 아마 더 커질 겁니다.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이제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하니까 하나비전도 빠지고 한미반도체도 빠지고 하지만 LG전자가 그걸 성공해서 들어오는 시점까지 그러면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은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들도 역시 지금 계속 가열차게 지금 뭔가를 개발하고 있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는 7공장이 이제 아예 그냥 지금 HBM4용 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지금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면 되고요. LG전자가 만약에 양산 시점이 뭐 내년이다 이러면 엄청나게 위협적일 수 있죠. 예, 근데 아직 뭐 이제 개발 단계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LG전자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뭐 반짝 올랐다가 도로 밀리잖아요.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이고 LG전자 이 뉴스를 왜 내보냈을까? 뭐 개발하고 있으면 조용히 개발하고 있다가 알려줘도 되는데 최근 실적이 너무 많이 부러져가지고 주가가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호재성 기사를 하나 내보낸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HBM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또 보험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 금융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확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일 순환매를 하면서 오르는 가운데 현재도 여전히 보험주들이 강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증권, LS증권에 따르면 평균 자사주 보유 비율이 13.4%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분리과세 기준이 되는 배당 성향도 이미 한 35% 주요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혜로 팀장님, 보험주들의 시세가 좀 연속성 있게 나와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추가로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보험 기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좀 PBR 관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사들이 상법 개정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어떤 주저하는 비율에다가 어떤 상법 개정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 저는 LS증권이랑 DB손해보험 이런 종목들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이 상법 개정이 됐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런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언제 강세를 보일까 이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PBR이 낮은 기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 종목들 봤을 때 우리가 보험주 중에서 PBR이 가장 낮은 종목은 DB손해보험이고 그 다음에 자사주 비중이 많은 종목은 LS증권이었고 제가 LS증권을 유심히 봤던 게 저번 주 수목쯤이었는데 오늘 LS증권의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S증권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뭐 코리안이나 아니면 뭐 한국보증보험이나 아니면 DB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이 좀 PBR이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 중에서도 뭐 KCC나 이런 종목들이 뉴스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뭐 삼성화재나 삼성생명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종목들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뉴스 팔로업이 안 되신 분들은 삼성전자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는 뉴스 팔로업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주사라든가 뭐 손해보험, 화재보험 이쪽에서 PBR이 0.4가 안 되는 종목들 위주로 유심히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발주자로는 PBR이 0.4배도 채 되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보험주들 안에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오늘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7일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운명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이제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혜로 팀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 좋게 본다라고 짧게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해주실까요? 매수 관점 유효한지 그리고 지금 산다면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안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좀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삼성전자랑 삼성물산이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충분히 공략할 룸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지만 재료가 노출되면서 슈팅이 나왔고 기관 순매수는 확인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오고 있어요. 뭐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도 바닥 대비 올라오기 전에는 PBR이 0.4가 안 됐었는데 현재는 바닥 대비 80% 정도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PBR이 0.8 정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삼성전자가 모두 다 모멘텀이 있던 게 사실은 이 지주사 관련해서 이 보유 비율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던 게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주주환원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산분리, 금산분리를 해가지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을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보험업법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간의 어떤 지분에 대한 족쇄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했는데 왜 삼성그룹주들은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을 취하고 싶어도 이런 지분 관련 규제 규약이 있었으니까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께서도 17일에 이제 30마저도 이제 무죄가 나왔을 때는 사내 이사로 복귀하면서 삼성그룹사의 투자라든가 주주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뉴스가 나왔고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변동성이 아직 덜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삼성물산. 그다음에 저는 이런 뭐 법 쪽이나 뭐 지분 비중이나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하실 때는 뭐 2주나 한 달 이상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삼성전자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 17일에 또 이 삼성그룹의 또 사법 리스크 해소 이슈가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주요 일정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정이 있다면 바로 크립토 위크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금방 오후 1시 25분을 기점으로 지금 12만 968달러,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하지만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거든요. 우리 시장을 그동안 강하게 이끌었던 테마 중 하나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카카오페이가 이제 가장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한 11% 넘게 빠지고 있죠. 근데 빠지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한 3만 원대에서 한 5만 원대까지는 주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올렸고요. 이제 양봉이 6월 20일부터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이 붙으면서 오히려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넘어갔을 때도 개인들이 올린 거죠. 근데 이제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쭉쭉 올려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개인들도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리 사놨던 물량들 좀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이번 주에 세 개의 법안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법안을 논의를 하죠. 스테이블코인 포함해서.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 관련된 것도 이제 통과를 이제 할 예정인데 이 법안이 이제 잘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스테이블코인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밀리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여전히 이제 이게 통과될지 여부를 우리나라는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쪽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 확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없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또 매수 타이밍이 또 한번 오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에 이쪽은 가긴 갈 텐데 굉장히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신규 접근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그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이 K뷰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히나 우리 K뷰티 기업들이 상위권에 랭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올해 상반기에 이 조방원을 보는 것 같은 멈추지 않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뷰티 관련 종목들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을까요? 생각보다 없고요. 이제 API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도 20배, 25배,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PER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달바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그 선두권에 있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많이 싸죠. 예, 아모레퍼시픽도 이번에 라네즈가 이제 뭐 4위권에 들어가면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화장품을 올리는 건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MS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유럽 쪽이죠. 미국이랑 유럽 쪽에 이제 증가하는 기업들과,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인데, 중국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이제 오늘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같은 이유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화장품 섹터는 지금 언제 사야 되냐 뭐 되게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저는 이제 조정받으면 뭐 조정이라고 해봐야 한 11선 조정 정도 오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추세 추정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이쪽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종목, 그다음에 제가 볼 땐 대장주 위주로 해서 조금 이제 음봉 나오는 날 사셨다가 또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형주 하실 분들은 아모레퍼시픽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내가 그래도 핫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달바글로벌로 사시든 아니면 APR을 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이 대장주 위주로 추세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올라타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두 분의 탑픽주가 다 이쪽에 있으니까요.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을지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 섹터가 오늘 상승 탄력이 죽지 않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붙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그 보도가 나온 덕분인데요. 뭐 이 안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엔터주나 면세 관련 종목들로도 잠깐 매기가 쏠렸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저희가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정말 많은 섹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지금 가장 좀 좋게 보시는 업종이 있다면 어딜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매매 관점에 따라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기 수익을 내고자 하신 분들 컨텐츠 좀 추천을 드리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자 라고 했을 때는 화장품 좀 소개를 드리는 편이고 저는 매매를 잘 못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적금 넣듯이 안전하게 모아가서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엔터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뭐 컴투스나 넷마블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게임 섹터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를 좋아하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되 수급 변화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탑픽을 화장품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랑 대표님 거의 매주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반드시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백화점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백화점 중에서는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종목이 연간 기준했을 때는 백화점 중에서도 가장 견조하고서 균일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이제 안전한 종목을 원하실 때는 면세점 보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대표님과 탑픽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화장품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을지 참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항공주 질문만 드리고 바로 탑픽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여름 휴가를 앞두고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과 함께 또 항공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대한항공이 장중에 5%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10월 달에도 추석 연휴가 거의 한 일주일가량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이미 항공권을 다 예약을 해놓으셔서 매진이 된 상황인데 손으로 팀장님, LCC로 알려진 저가 항공사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항공 대장주를 좀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LCC 쪽으로 좀 후발주자들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는 여행자 입장과 투자 전문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한항공보다는 저가 항공사들이 항공권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을 탈 것이고 저 역시도 이번 해외여행 다녀올 때 저가 항공을 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형사랑 저가 항공사랑 항공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적을 봤을 때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왔을 때 실적 퍼포먼스가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무한공항에서 타격이 있었는지 실적이 많이 좀 깎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티웨이나 다른 저가 항공들도 실적이 많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에 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항공 실적 퍼포먼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사한 실적 보여주고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저가항공사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저가항공사들 흑자 기업을 찾기 어렵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나마 흑자이기 때문에 이제 접근해 볼 만하다. 그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도 6이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유가도 이제 하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워낙 강세로 해서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고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항공사들도 노선을 증편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낙수효과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석을 구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수급동이 대한항공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대한항공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 14%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오늘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LCC 저가 항공사보다는 실적이 좀 탄탄한 대형 항공주 위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 뷰티주 안에서 어떤 기업 오늘 탑픽으로 꼽아오셨을까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요. 예, APR 가져와서 이렇게 높은 걸 왜 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 뭐 조정 나오면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이라고 해봐야 제가 볼 때 한 16만 5천 원, 예, 그러니까 5일선 조정 나오면 그냥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APR이 뭐 PER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 26배 정도 되는데 이제 지금 못 사면 또 계속 못 살 수도 있다. 뭐 조정이 한번 심하게 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있고요. 지금 1분기 매출에 지금 한 27%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 미국 시장에 안착을 잘했다라는 건데 울타뷰티랑 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올리브영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공급 계약하면서 8월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이제 한 2천여 개 매장에 이제 깔립니다. 이제 이게 그 APR에 이제 미용기기랑 화장품이 깔리기 때문에 APR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PR이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매수가를 16만 5천 원으로 현재가보다 아래에 좀 두셨습니다. 참고하셔서 APR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는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해서 아모레퍼시픽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랑 코스메카 코리아를 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딱 퍼만 봤을 때는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뭐 아이패밀리스 이 정도도 괜찮고 뭐 APL이랑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3주 연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에 굉장히 좀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화장품 중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지막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과 늘 비교할 때도 둘 다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지만 이 아모레퍼시픽 근소하게 미국향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LG생활건강은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퍼포먼스가 보이는 관점입니다. 이번에도 이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들고 있는 미장센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지금도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과 계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화장품주는 아모레퍼시픽이 아닐까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